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웹디자인 기능사 챕터 03 기출 예상 문제 그 6번째로 노랑우산 어린이재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컨텐츠 코드 제작편과 컨텐츠 코드 jQuery 제작편으로 이제 나뉘게 될 건데, 우선은 컨텐츠 코드 제작편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2년이 됐죠? 이제 브라켓은 정말 안 씁니다. 저 VS 코드로 코딩하는 법을 더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예제를 하나 더 만들어 봤어요. 기출 예상 문제, 가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편은 노랑우산 어린이재단이에요. 이거는 공개 예상 문제인 그 두 번째에 그린 복지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랑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따라해 보시고 그린 복지재단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강의에서 배우게 될 내용. 첫 번째, 이미지 파트 파악하기. 두 번째, 레이아웃 코딩하기. 세 번째, 이미지 파트 코딩하기. 네 번째, 텍스트 파트 코딩하기.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네가. 동영상을 본 후에도 5번씩은 꼭 연습해주세요. 첫 번째, 이미지 파트를 파악할게요.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들 문제지부터 읽어주세요.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제작할지 파악해주시면 되거든요. 약간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사면 그거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되는데 잘 안 보죠. 특히 카메라를 샀다고 볼게요. DSLR을 샀는데 사람들이 설명서를 읽는 게 아니라 막 찍습니다. 그럼 사진이 예쁘게 찍힐 리가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문제지를 똑바로 안 읽고 여러분이 시험을 본다면 합격하실 확률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지를 잘 읽고 어떻게 코딩할지, 어떻게 디자인을 할지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지를 잘 읽어보고 어떤 이미지를 제작할지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우선적으로 와이어프레임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아, 로고 제작하는구나. 메인 메뉴, 메인 이미지, 공지사항, 갤러리, 배너, 부터 로고, 카피라이트, 패밀리 사이트. 이런 컨텐츠는 다 비슷비슷하죠. 문제를 이제 많이 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문제가 다 비슷비슷해요. 컨텐츠가 막 새로운 게 막 나온다거나 그런 거는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서 좀 익숙해지시면 시험에 더 합격을 하실 수 있겠죠? 와이어프레임을 보고 이미지 제작 파트가 어떤 파트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체크해 놓은 부분이 이미지가 있는 파트고 파란색은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있는 건 로고, 메인 이미지, 갤러리, 배너, 또 부터 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를 지정을 해볼 건데요. 문제지에 지정되어 있는 건 반드시 문제지대로 해주시고 문제지에 지정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임의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상단 로고는 200에 40짜리로 만들어야 돼요. 문제지에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가로 세로 200픽셀에서 40픽셀 크기로 웹사이트의 이미지에 적합한 로고를 직접 디자인해서 삽입해라 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 이미지는 3장인데 1200에 300 꽉 채우는 게 좋겠죠. 와이어프레임에 나와 있는 대로 꽉 채워서 할 거고요. 텍스트가 들어갈 건데 가독성을 높여서 제작하시고 독창성이 드러나도록 제작을 해주세요. 갤러리는 사이즈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가로가 400이다 보니까 저는 100으로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설정해도 되겠지만 100이 좀 작업하시는데 편하겠죠. 그 다음에 배너는 400에 200에서 임의적으로 이제 만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이즈도 여러분들이 원래 임의적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사이즈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여백까지 넣을 거여서 360에 190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하단 로고는 상단 로고에 있는 거를 그레이스케일로 변경해서 접근성을 고려해서 배치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잘 읽고 이렇게 이미지들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미지 제작 결과예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만들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그냥 제 이미지를 가져다 쓰지 마시고요. 반드시 제작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 거랑 얼마나 다른지를 좀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이미지 직접 제작하시고요. 그럼 로고나 저런 것들은 어떻게 제작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기본 과정에서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제작하는 수업을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그걸 봐주시면 잘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레이아웃 코딩하기예요. 파일들을 비번호 폴더 안에 잘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비번호는 행운의 번호로 7번으로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번호를 받을지 모르니까요. 바탕화면에다가 저 폴더를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CSS, 이미지스, JS라는 폴더를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 비번호 바로 내부에다가 index.html을 생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CSS 폴더 내부에다가 common CSS를 생성을 해주시고요. JS 폴더 내부에다가 common JS를 생성해주세요. 파일들은 각각 다 생성하라고 문제지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각각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 태그 작성하는 걸 보도록 할 거예요. 레이아웃 태그 작성하시는 거는 다 저 div 태그를 쓰실 건데 div는 디비전이라는 말을 줄인 거고요. 구역을 짜는 태그는 다 div 태그로 씁니다. 그리고 클래스로 그 영역을 좀 만들 건데요. 행간은 크게 지금 4개로 되어 있어요. 헤더, 메인, 컨텐츠, 부터 이렇게 4개로 되어 있으니까 4개로 작성을 하실 거고요. CSS 갈 때는 영역만 잘 짜시면 됩니다. 위드스, 와이어프레임에 그 수치가 다 적혀 있으니까요. 1200픽셀이다. 그럼 위드스 1200픽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헤이트, 각각의 높이를 와이어프레임에서 잘 확인해서 헤이트가 100픽셀이다. 100픽셀, 300이다. 300픽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가운데 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홈페이지 가운데 오게 하실 때는 마진형 오토라는 걸 줍니다. 여기를 반드시 띄어쓰게 해주셔야 되고요. div 태그를 가운데 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원래 블록 요소를 가운데 오게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저걸 쓰면 홈페이지 가운데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 행간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열간 레이아웃 태그는요. 컨텐츠, 아까 div 컨텐츠라는 게 있었죠? 거기에 자손으로 이렇게 3개를 쓰실 거예요. 공지사항, 갤러리, 배너 이렇게 3가지로 역시 적을 거고요. 구역을 짜는 태그니까 역시 div 태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부 열간을 쓰실 때는 반드시 플로트라는 걸 처리를 하실 건데 플로트 레프트를 다 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div 태그는 원래 수직으로 나열이 되게 되어 있는데 플로트 레프트를 주면 수평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그렇죠. 위드스 헤이트는 역시 와이어프레임에 다 나와 있는데 요 파트는 나와 있지 않아요. 수험자가 임의적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냥 3등분해서 동일하게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레이아웃을 짜는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제공 파일은 미리 제공이 되어 있을 거고요. 비번호 폴더는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저는 행운의 번호 07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이미지스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포토샵에서 만든 이미지들을 다 여기에다가 제작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확장자는 다 PNG로 쓰시고 반드시 영문으로 다 제작하셔야 돼요. 코딩의 경로에는 한글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영문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셔가지고 CSS 폴더랑 JS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폴더를 생성을 하셨다고 한다면 jQuery 플러그인을 반드시 jQuery 오픈소스 있죠? 제공되고 있는 jQuery 기본 플러그인을 복사하셔서 반드시 자바스크립트 폴더에 JS 폴더에 이렇게 붙여놓고 시작을 하셔야 되십니다. 그럼 이제 VS 코드를 열어서 파일들을 생성하셔야 되겠죠? 비번호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르시면요. 코드로 열기라는 게 있으면 이걸 누르시면 바로 여기를 루트 폴더로 해서 VS 코드에서 열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있다면 요걸 눌러주시지만 없다면 윈도우로 시험 보신다면 여기서 VS 코드라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검색을 하셔서요. 요거를 VI 이렇게 쓰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나오니까 요걸 열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때 열려있는 편집기가 바로 그 루트 폴더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든 그 행운의 비번호 폴더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면 파일에 가셔가지고 폴더 열기라는 걸 누르셔서 바탕화면에 있는 이 07번 폴더를 누르셔서 폴더 선택을 이렇게 눌러주시게 된다면 네, 이렇게 07번 폴더가 잘 열리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폴더를 생성하셔야 되겠죠?
시작하기라고 뜨신다면 그걸 X를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N 누르셔서 컨트롤 Shift S index.html이라고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파일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html 콜론 5라고 쓰셔가지고 에미트 기능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주시고 5번, 6번 줄 나오면 지워주시고요. 3번부터 9번까지 탭, 랭귀지는 KO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는 주제에 맞게 노랑 우산 어린이 재단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틀 적혀 있을 거니까 확인해 보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CSS 파일을 따로 빼서 만들어야 돼요. 컨트롤 N 누르시고 폴더 내부에다가 그냥 common CSS라고 이렇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컨트롤 N 누르셔서 마찬가지로 영어로 common JS라고 만들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CSS 폴더에 common JS가 들어가 있었는데 반드시 JS 폴더에다가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파일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링크라는 걸 써가지고 탭을 누르시고 CSS에 common CSS를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로 반드시 jQuery 플러그인을 먼저 연결해 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틀리는 이유가 jQuery 플러그인을 연결 안 하고 common.js를 먼저 연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common.js 말고 jQuery 기본 플러그인을 반드시 먼저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jQuery 언어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틀리면 그냥 말짱 꽝인 거죠. 그래서 common.js를 그 다음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을 짜기 전에요. CSS에서 베이스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전체 태그한테 태그별로 다른 여백들을 제거를 해주시고 폰트는 맑은 고딕으로 깔았는데 보통 윈도우엔 맑은 고딕이 기본 깔려 있으니까요. 이렇게 써주시고 산스 세리프체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폰트 사이즈는 임의적으로 주셔도 되는데 저희 그냥 14로 주기로 해요. 그리고 이 컬러는 반드시 기본 텍스트 컬러 색으로 반드시 주시면 되고요. 이 li 태그에 리스트 스타일 론을 준 거는 기호를 제거한 겁니다. 그 다음에 a 태그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준 거는 밑줄을 제거한 거예요. 기본 값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img 받아놓은 준 거는 익스플로러에서 링크 걸리면 이미지 위에 밑줄들이 생기는데 테두리가 생기는데 그거를 테두리를 제거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행간 레이아웃을 작업하기 위해서 HTML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만드셨다면요. index.html을 브라우저에서 열어야 돼요. 크롬이나 익스플로러나 엣지에서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시험장에 갔는데 Go Live라는 버튼이 보인다? 그럼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실시간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버튼이 떠 있지 않다? 그러면 실시간 미리 보기가 안 될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험장들은 인터넷이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그인을 설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불편하시겠지만 탐색기에서 내 컴퓨터 탐색기에서 index.html 더블클릭 열어서 브라우저로 열어주셔야 됩니다. 혹시 크롬으로 안 열리신다면 크롬을 미리 연 상태에서 이 파일을 크롬으로 드래그 하시면 열리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작업해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브라우저에 꺼내놨습니다. 그럼 와이어플레임도 제가 예시를 밑에 넣어놨는데 시험장에선 이렇게 보실 수는 없겠죠. 시험지에서 와이어플레임을 잘 보고 레이아웃을 짜주기 시작하시면 되세요. 그럼 행간 레이아웃이 되는 구조를 먼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헤더라고 써서 클래스명이 헤더인 이렇게 쓰고 탭키를 누르시면 div 태그가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Alt Shift 아래 방향키 눌러서 행간은 4개니까 이렇게 4개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클래스를 각각으로 메인, 콘텐츠, 부터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4개 행간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common CSS 가셔가지고 CSS를 적용을 할 거고요. CSS 적용하실 때는 클래스명은 점이죠. 그래서 헤더 이렇게 주시고요. 영역은 와이어플레임에 나와 있어요. 1200, 10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위드스를 1200픽셀로 하고 헤이트를 100픽셀로 이렇게 하면 새로 고침을 눌러도 화면에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로 테스트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핑크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거는 화면의 가운데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진형 오토라는 걸 줘서 화면의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세로 고침해보시면 가운데 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저는 지금 실제 화면보다 좀 작게 50%로 줄여놨어요. 자, 그럼 나머지들도 마찬가지로 복붙을 하셔가지고 메인 파트예요. 높이가 300이죠. 그리고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보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들도 다 하겠습니다. 컨텐츠랑 푸터까지 전부 다 바꿔볼게요. 컨텐츠의 높이는 200이고요. 푸터의 높이는 100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색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세로 고침 눌러보면 이렇게 영역이 잘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컨텐츠 파트를 보시면 와이어 프레임에 보면 열간으로 3개로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컨텐츠 파트에서 엔터 쳐서 점 노티스라고 먼저 쓰고 자손으로 반드시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럼 디브 태그가 저렇게 자동으로 나올 겁니다. Alt Shift 아래 방향 키 눌러서 디브 태그를 3개로 바꾼 다음에 갤러리라고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 배너라고 이렇게 바꾸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CSS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영역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티스가 가진 영역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도 되지만 우리는 400에 200으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헤이트를 200픽셀이다. 역시 배경색을 넣어서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나와가지고 공지사항 갤러리 배너가 타이트하게 컨텐츠가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패딩을 좀 줘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패딩은 위아래로는 5픽셀, 좌우는 20픽셀 정도 띌 거고요. 영역이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박스 사이징 바더박스라는 걸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셔서 나머지 것들도 다 해볼게요. 갤러리고요. 대신 색깔은 라이트 블루라는 걸로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배너죠. 똑같이 이렇게 줘본다고 보실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수직 나열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열간 레이아웃들은 수평 나열 처리를 할 때 플로트 레프트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하시면 열간으로 이렇게 잘 붙어서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자, 요거는 저희가 지금 제가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보니까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다른 영상에서 볼 때는 클리어 픽스드라는 거를 주던데 그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플로트를 줬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사이즈를 정확히 주시면요,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일이 없기 때문에 사이즈만 정확히 주시면 되세요. 무너지는 건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픽스라는 개념까지 공부하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작업하시면 되고요. 배경색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전부 지울게요. 세 번째, 이미지 파트 코딩하기예요. 문제지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상호작용이 필요한 모든 컨텐츠, 로고, 메뉴, 공지사항, 슬라이드, 갤러리 이런 것들은 임시 링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탭키로 이동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A 태그로 링크를 반드시 걸어달라는 얘기고요. 임시 링크는 샵으로 이렇게 거시면 됩니다. 간단한 이미지 파트와 링크 파트를 좀 보시도록 할 거예요. 상단 로고가 바로 이미지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단 로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 갤러리 파트, 그 다음에 배너 이미지 파트예요.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고 파트 보도록 할게요. 자, H1 태그 이렇게 쓰실 거고요. 링크 걸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A 태그 눌러서 이렇게 임시 링크 반드시 걸어주시고, 이미지 태그를 통해서 img, 이미지스에 있는 헤더 로고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알트에다가 로고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푸터에도 H1 태그로요, 로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태그 주시고, 마찬가지로 img 주셔가지고 이미지스가 갖고 있는 푸터 로고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로고들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건데요. 요거 로고들을 CSS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파트는요, 점 헤더가 갖고 있는 H1 태그랑 점 푸터가 갖고 있는 H1 태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플로트 레프트로 저 로고들의 영역은요, 위드스는 200이고 헤이트는 100픽셀이에요.
그렇게 처리가 돼서 제가 여기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핑크로 넣어보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영역에 이미지가 가운데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쪽 여백으로 패딩 탑을 주실 건데 위쪽 여백을 저렇게 주실 때 이미지가 40픽셀이에요. 이미지를 제작할 때 40으로 제작했으니까 헤이트 100에서 40을 뺀다? 그럼 60이죠. 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30픽셀을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주면 H1 영역도 커집니다. 그래서 박스 사이징을 바더박스다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시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핑크는 지워주시면 됩니다. 플로트를 준 거는 옆에 메뉴나 카피라이트들이 따라 올라올 수 있도록 수평 라인 처리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파트냐면 배너 파트예요. 배너 파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A 태그를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미지를 이렇게 주시게 되시면 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나셔서 이제 갤러리 파트를 할 건데요. 갤러리는 타이틀도 있었어요. 그래서 갤러리 파트를 하실 때는 저희가 이제 H3 태그로 갤러리라고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개 이상 나열될 때는 리스트 태그를 쓰기 때문에 UL에 LI에 A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임시 링크를 다 샵을 걸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미지로 이미지스가 가진 갤01png를 넣어 주시고요. 갤러리라고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li 태그들 있는 데서 Alt Shift 아래 방향키 눌러서 이렇게 복붙을 하시고 나서 이미지를 2개, 3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나열돼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한 줄로 처리되고 갤러리도 이제 높이를 주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커먼 CSS 가셔서 이제 갤러리 파트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갤러리 파트는 점 갤러리가 가진 H3 태그는요. 위드스는 100%, 그리고 헤이트를 50픽셀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줄 거라서 바더 바텀을 1픽셀 솔리드 샵 333 이렇게 주고요.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타이틀이라서 글자 크기를 조금 크게 하도록 할 거니까요. 폰트 사이즈를 20이다 이렇게 주시게 되면 네, 글자 크기가 이렇게 갤러리라고 이렇게 20으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라인 헤이트까지 50으로 준다 그러면은 헤이트랑 라인 헤이트가 같으면 세로 가운데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갤러리가 조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셔서 아래쪽에 있는 여백도 좀 주시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시면 UL 태그한테 안쪽 여백을 통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UL 태그를 통해서요. 위드스는 100%고 높이는 갤러리가 190픽셀 정도로 지금 패딩까지 빼고 나머지 영역이 190 정도로 되는데 50을 빼시게 되면 140이겠죠? 그래서 헤이트가 140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핑크를 채워보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럼 영역이 딱 맞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위쪽 여백을 줄 거라서요. 이미지는 100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패딩 탑을 20으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영역 자체가 커지니까요. 박스 사이징을 바더박스로 이렇게 주시면 다시 영역이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들을 나열시키고 있는 거는 li잖아요. li가 지금 수직 나열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li 태그한테 플로트 레프트를 줘서 네, 리스트를 수평 나열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위드스는 100픽셀, 헤이트 100픽셀, 이미지 사이즈만큼 똑같이 이렇게 주시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좌우 여백 주시는 게 좋겠죠? 여백은 위아래는 주지 않을 거라 0이라고 주고요. 좌우는 10픽셀로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렇게 여백이 잘 떨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나서 백그라운드 컬러 핑크는 영역을 잘 확인했으니까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좀 확대를 해볼 건데요. 이미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우스를 올리면 투명도가 조절되게 처리해라 라고 문제지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갤러리가 갖고 있는 A 태그한테 하버 마우스를 올렸다면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때 투명도 조절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퍼시티를
0.5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네, 저렇게 투명도가 낮아지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사이즈는 다시 작게 이렇게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텍스트 파트 코딩하기요. 노랑 어린이재단의 텍스트 콘텐츠 파트는 공지사항과 하단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공지사항 파트랑 하단 텍스트 파트가 있고요.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들에서는 이 패밀리 사이트도 셀렉트 태그를 통해서 하단 텍스트 작업할 때 같이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 파트에는 jQuery 코딩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정답은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정답은 없어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코딩을 하면 되는 거지 어떤 걸 통해서 해라라는 말은 아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이번에는 저 패밀리 사이트를 jQuery를 통해서 나타나고 사라지게 하는 거를 한번 작업을 해볼 거라서 이번 파트에서 작업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공지사항이랑 하단 텍스트만 텍스트 컨텐츠 파트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지사항이 노티스 파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H3 태그 써주시고요. 탭 눌러주시고 여기다 공지사항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이제 리스트들이 나열될 건데 텍스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수험자 제공 파일 파트에 보시면 이 제공 텍스트가 있잖아요. 이걸 잘 보셔가지고 이미지도 만들으셨겠지만 이 컨텐츠 파트의 공지사항을 잘 가져다가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처리를 할 거고요. 이 공지사항 갤러리나 이런 데도 다 A 태그 넣어라 라고 아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열된 요소들은 UL에 LI에 A까지 쳐서 샵 눌러서 임시 링크를 걸어 놓을 거고요. 이때 날짜는 따로 뺄 거라서 여기다가 스판.date라고 해서 스판 태그의 날짜를 따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게 5개나 있죠. 그래서 이 li 태그를 복붙해서 5개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a 태그에다가는 이 내용을 적도록 할게요. 그리고 날짜 파트죠. 날짜 파트 복사해서 스판에 자손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복붙다 계속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다 붙여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글자들까지 이렇게 다 했고 카피라이트 부분을 하실 거잖아요. 푸터에 H1이 있고 네, 카피라이트를 P 태그다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역시 카피라이트도 요 하단 쪽에 제공 텍스트에 놔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트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CSS 파트로 꾸며주는 파트들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글자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만 있기 때문에 꾸미셔야 되겠죠? 공지사항이 가진 타이틀 파트를 쓸 거니까요. 노티스가 가진 H3 태그다 이렇게 선택을 할 거거든요. 이때 화면을 보시면 갤러리랑 공지사항 타이틀은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갤러리에 썼던 H3 태그에 썼던 CSS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전체를 감싸고 있는 UL은 아까 계산한 것처럼 위드스는 100%, 헤이트는 140이에요. 갤러리 할 때 높이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해볼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핑크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영역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위아래 패딩을 10픽셀 정도 줄 건데요. 이렇게 주게 되면 영역이 더 커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박스 사이징 바드 박스를 주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인사이드 처리가 되면서 사이즈가 140으로 원래 사이즈로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럼 li는 높이를 5등분 해야 되겠죠? 위드스는 100% 주시고 헤이트는 120이죠. 위아래 10픽셀 빼가지고 120을 5로 나누면 24로 처리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라인 헤이트도 24를 줘서 높이를 똑같이 처리를 해서 이렇게 오도록 처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A 태그는 플로트 레프트로 붙일 거고 스판 태그는 플로트 라이트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노티스가 가진 A는 왼쪽으로 붙어라 라고 해서 플로트 레프트 왼쪽으로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노티스가 가진 날짜 플로트 라이트를 줍니다. 오른쪽으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붙는 게 확인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글자 색도 바꿔 볼게요. 컬러를 조금 흐리게 할 거라서 흐리게 조금 해주시면 이쪽에 있는 A 태그와의 색깔의 차이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백그라운드 컬러 핑크를 지우시면 공지사항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카피라이트 파트입니다. 카피라이트 파트는요, P 태그로 작성을 했어요. 푸터였고요. 그리고 나중에 패밀리 사이트가 이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 200 빼서 1200에서 800 정도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 먼저 해줘야 되고요. 패밀리 사이트가 또 옆에 와야 되니까 플로트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푸터가 가진 P 태그죠. 푸터가 가진 P 태그한테 플로트 레프트를 주고요. 위드스는 800, 헤이트는 100픽셀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백그라운드 컬러 핑크로 역시 테스트를 해보십니다. 영역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영역이 잘 들어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나머지 영역은 패밀리 사이트를 넣을 거고요. 자, 그리고 나셔서 여기서 가운데 와야 되겠죠? 가운데 오게 하는 거는 텍스트 얼라인이 센터. 네, 라인 8가 헤이트랑 똑같으면 세로 가운데 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오는 것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다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백그라운드 컬러 핑크를 지우셔야 되겠죠.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처리가 되실 거고 전체적으로 컨텐츠들은 다 처리를 했어요. jQuery 파트만 남았죠. 메인 메뉴, 메인 이미지, 패밀리 사이트, 그리고 팝업까지 해서 요건 다음 강좌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에 jQuery 편으로 봐요.